아, 실은 제가 지난주에 얘기할까 다 깜빡했는데, 팟캐스트 또 하나 만들었잖아요. 더 연예계. 네, 더 연예계라고, 연예 얘기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연애 아니고 연예예요. 네, 연애는 린씨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연애고. 안녕하세요. 하여튼, 잡소리 그만하고, 20세기 소년소녀, 본격 추억 팟캐스트. 26회. 네, 드래곤볼. 저는 초고요. 전 린입니다. 빈입니다. 그리고 게스트, 인사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민입니다. 네. 어떻게 이렇게 딱 라인이 맞게 됐어요. 그러게 말이야. 사실 이름을 칠 때, 제 이 방송을 들으면서, 그냥 이거 짧은 거 하나로 하자. 영감을 줬어, 우리가. 근데 많이 묻어가시네. 좀 많이 여러 가지로. 네, 민씨 하면 또, 레트로박스라고 하는 예. 이제 게임 팟캐스트를 운영합니다. 네. 네. 오늘은 근데 드래곤볼 얘기하러 여기 오셨고요. 제가 드래곤볼 얘기하기 전에 트위터 얘기를 후딱 하고 할게요. 네. 마뇽님께서 괴담하면 이순신 장군님 동상괴담과 유관순님 동상괴담이 제일 먼저 떠오를 소년. 야간 작업 중인데 갑자기 으스스하네 소녀. 기대되네요. 항상 잘 듣고 있소년. 네. 저는 이분이 대단한 게 제가 쓰는 소년체. 네. 소년체를 유일하게 쓰시는 계승하고 분인가요?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점에서 마뇽님. 이제 아무도 쓰지 않는다는. 전 세계에서 나랑 마뇽님 딱 두 분만 쓰고 있다고. 가끔 보거스님. 보거스님이 네. 가끔 쓰시잖아요. 그렇죠. 공명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청호님인가? 쇼님 가서 한 손에는 서무, 한 손에는 치약 들고 화장실로 오세요라고. 이분 지난번에 자기가 의경 선배라고 하시던 분이에요. 왜 치약 들고 오라고 하는지 알아요, 혹시? 몰라요. 미싱하라는 거죠. 그렇죠. 화장실 미싱하라는 거예요. 야, 제가 원래 제가 의경시험 쳤다 떨어졌거든요. 아, 진짜요? 예. 제가 그래서 신의 아들이라고 뭐 주변 사람들이. 그거 떨어지기 힘든데, 그거. 그러니까. 화장실 미싱이 뭐야? 청소. 아. 치약을 바닥에 뿌리고 청소하는 게 있거든요. 근데 나중에 찾아보니까 그 이유가 있더라고요. 왜요? 치약이 바퀴벌레한테 특효래요. 아, 진짜요? 그러니까 바퀴벌레가 치약이 묻은 거길 지나가게 되면 다 죽더라고요. 그래서 깔끔한 생활을 위해서 아. 그렇게 청소를 그리고 이분이 시켰다는. 한 손에는 서무 손잡고 오라고 막 그러잖아요. 저 때는 약간 변태스러워가지고 그때 고참들이 서무 손잡고 오라고 안 하고 서무 거시기 잡고 오라고 했어요. 아, 네, 잡고 가시길. 네, 안 잡겠습니다. 네. 오자방님께서 추억의 가요 숨겨진 좋은 그룹 많이 아는데 타기준이 오룡비무방 GQ 디베이스 등. 아, 디베이스 좋죠. 오룡비무방 삐빠빠 룰라 이거 몰라요? 오룡비무방의 멤버가 슈퍼스타 K 네. 4인가 3인가에 나왔었죠. 그렇죠. 멤버래 멤버. 디베이스는 이현도 씨가 네. 프로듀싱한 다시 오셨던데? 최근에 쇼미더머니에 그렇죠. 나오신 시즌 2에 나오고 그게 있죠. 이제는 군대를 못 가신다면서요? 나이가 많아서. 예, 아, 그래서 그래요? 들어오신 예, 거죠. 그래서 들어오셨다고. 오흥성님께서 20세기 소녀소녀 추억의 가요 프로그램 대박 너무 재밌어요. 감자녀님의 깨알 같은 추억팔이에 그만 팬이 되어버렸어요. 라고. 빈씨 나중에 네. 한번 전해주세요. 아, 예. 제가 한번 네. 또 나오고 싶다는 의사를 또 밝히더라고요. 아, 진짜요? 네, 그래서 어떤 내용으로? 그건 모르겠어가지고 네. 너가 이게 메일을 보내라. HINE로 메일을 그리고 보내라. 나는 이런 생각도 해. 이제 게스트는 부를 만큼 불렀으니까 크루를 짜서 계속 돌리자 이걸. SNL처럼 이거 그냥 계속 돌리자. 나 진짜 너무 메일 체크하기 너무 힘들다. 네. 저를 고정 크루로 넣어주세요. 예, 아예 당연하지. 하게 되면. 알겠습니다. 인형리님께서 방송 잘 들었어요. 카우치 사건의 그 곡을 듣고 있는데 참 명곡인데 안 좋게 됐어요. 라고. 카우치 사건의 그 곡이 제목은 기억 안 나는데 아무튼. 아랫도리밖에 기억이 안 나. 네. 그 바지를 내리는 순간 노래는 들리지가 않더라고요. 눈이 네. 모든 정보를 흡수했죠. 신진우님께서 추억의 가요 프로그램 잘 들었어요. 저는 가요 탑10 하면 생각나는 것이 중3 때였는데 가요 탑10에서 소방차가 나와서 노래 부른 것이 생각나요. 완전 멋있었죠. 남자 3명의 댄스 가수 그 당시는 유일무이했기 때문에 소년소녀들에게 인기 대단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교복을 안 입은 세대라서 그 당시 소방차 바지라고 해서 품이 엄청 넓은 바지 입는 게 유행이었고 수학여행 갈 때는 소방차의 세미 정장이라고. 여기 교복 자유라 시대 분이 들을 줄이야. 예. 멋있네요. 네. 저도 중1 때는 자유복 입었는데. 진짜? 그 이유는 모르겠어요. 아마 그냥 1회였으니까 교복이 아. 안 정해져서 신방학 중학교였죠. 그쵸. 방학 중 아니고 네. 1년 동안 자유복 신상 입었죠. 털립니다. 예. 이거 듣고 이제 신방학 중학교 가가지고 자료 뒤지는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요. 1회 그것만 앨범만 보면 안 네. 되겠냐고. 뉴수가님께서 사카린이죠. 사카린님이시죠. 안 떨었다 생각했는데 엄청 떨었어요. 심지어 얼마나 부끄럽던지 스피커로 듣다가 이어폰으로 들었답니다라고.
뭐가 틀려? 야, 슈가야. 나도 내 방송을 스피커폰으로 안 들어. 한 100년 이르다. 네, 그냥 혼자 들으시면 됩니다. 이어폰을 권장합니다. 신지훈님께서 또 달아줬어요. 괴담편 너무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세대가 달라도 괴담은 거의 비슷하더군요. 그리고 불주사에 대한 이야기 하시던데 제가 한 세대 앞선 사람으로서 불주사에 대한 관한 진실을 속 시원히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6학년이 되면은 불주사 맞는다는 괴담이 있었는데 실체는 모른다고 하셨죠? 제가 바로 6학년 때 그 불주사를 맞은 장본인입니다. 아직도 왼쪽 어깨에 그 자국이 남아있어요. 근데 왜 불주사라는 무시무시한 악명이 붙여졌냐 하면요. 예전에는 학생 수만큼 일회용 주사기를 일일이 사용할 수가 없어서 커다란 유리 주사기에 백신을 가득 넣고서 한 사람에게 주사 넣고 바늘을 알코올 램프에 살짝 그을려서 살균하고 다시 또 넣고 했기 때문에 불주사라는 이름이 붙은 거예요. 지금은 알코올 램프에 주사 바늘을 담그는 것이 살균 목적이란 걸 알지만은 어릴 때는 주사 바늘을 뻘겋게 달구어서 아프게 놓는 주사인 줄 알고 불주사 놓는 날이면 학교 전체가 들썩거리고 공포에 휩쌌던 추억이 나네요. 이렇게 맞는 불주사의 이야기가 아래 학년 동생들에게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면서 와전되어 뻘겋게 달구어진 주사 바늘로 살을 패어가며 맞아야 하는 주사라는 괴담으로 변한 것이합니다라고. 고문이야. 초등학교 6학년 애들 모아놓고. 나는 6학년이 오는 게 싫었어. 나는 5학년에서 멈추고 싶었어. 중학교 가기 싫었어. 난 19에서 멈추고 싶었어요. 네네. 네. 여튼 이런 산 증인의 이런 증언 참 좋습니다. 그리고 오자방님께서 킹 오브 파이터 94라고 란 제목으로 그냥 이 사진만 보냈어요. 네. 지금 저 사진은 킹 오브 파이터 94가 아니고 아랑전설인데요? 그래요? 예, 저거는 이제 여기 왜 오늘 하필 민님이 있어가지고. 다시 한번 정확하게. 예, 이제 가까이서. 아랑전설 같은 경우는 타카라가 아닌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나중에 SNK에서 타카라랑 용호의 권 그리고 아랑전설 이거를 합치고 거기에 오리지널 캐릭터인 쿄와 이오리의 그 스토리를 넣은 게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는 이 오자방님께서 올린 짤방을 보니까는 원래 킹오파는 3명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위에 3명 사진이 나와야지 킹오파인데 이거는 1명밖에 안 나와 있네요. 근데 킹오파 안에서도 그 오락실 주인 아저씨가 선택을 하는 거에 따라서 한 명씩 할 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최신작이 나오게 되면 한 명만 하게 해놓고 좀 이게 장사가 안 된다 할 때 3명을 풀었었죠. 근데 보통 한 명 하는 거 별로 안 하잖아요. 그렇죠. 안 하죠. 다들 3명 하려고 하지. 여튼 오자방님 그 잘못된 정보를 올리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또 이것도 반박 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파워너클이네요. 앞 아래 뒤 큰 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엄두용님께서 나도 알바다 입소서 더현에게 모든 에피를 들으면서 한 에피를 여러 번 들은 적이 없었는데 감자년이 에피는 3번 들었습니다. 올콤 퍼펙트로 깨시고 눈물을 흘리셨다는 얘기에 저도 모르게 가슴이 뭉클해지네요. 어느 분야에서든 최선을 다하는 사람은 항상 멋진 것 같아요. 감자년님이 쑥스러워서 덕질이라고 표현했지만은 덕질이라고 하기에는 정말 대단한 일이고 멋진 일입니다. DDR에 대한 애정과 자부심 존경합니다. 대한민국 이렇게 DDR인가 많은지 몰랐어. 그리고 강릉에서는 편을 짤 때 하늘이 느리 땅이라고 했어요. 하늘이 느리 땅 이런 식인가? 네네. 저는 린사마랑 오사마 빈사마의 목소리를 단 한 번도 헷갈린 적이 없는데 이상하네요. 어떻게 들어도 린님 목소리는 뭔가 막혀있는데 말이죠. 라고. 뭔가 막혀있대요. 그게 매력이죠. 네, 한 이런 건가? 감사합니다. 감자녀님한테 이거 캡처해서 보내드려야겠네요. 네. 덩실덩실 춤을 추시겠네요. 송님께서 이번 계단편 많이 무섭나요? 서프라이즈도 못 보면 안 듣는 게 좋나요? 업데이트해서 신나게 다운받으려다가 제목 보고 못 듣고 있어요. 유유유라고. 저희 그런 방송 아닌 거 아시잖아요. 하루 이틀 듣나? 아니 근데 서프라이즈를 못 보실 정도라면 근데 좀 서프라이즈 서프라이즈가 중에서도 좀 무서운 에피가 무서운 있잖아요. 에피들이 나오는 날이 있어요. 가끔씩 있어요. 하여튼 이것은 루마니아의 한 마을에서 전해 내려오는 막 이런 걸로 시작되는 전설의 고향이랑 비슷하죠. 그렇죠. 네. 하여튼 송님 들으셨길 바랍니다. 네. 도공룡님께서 제가 대학교 다닐 때 기숙사에서 동자승을 자주 봤다는 일이 있었는데 그 자리가 신라 승려들 다비장이었다는 일과 신축 기숙사 자리 발굴 조사하는데 조선시대 집단 무덤을 발굴했던 기억이 나네요라고. 이야. 이런 그 괴담 많잖아요. 예. 뭐 무슨 터였다. 예. 뭐 아니면은 피 묻은 여자 그 하얀 소복 입은 여자가 왔다 갔다 했는 게 알고 보니까 일제 시대 때 어떻게 했던 장소 이런 거. 근데 동자승 되게 귀엽잖아요. 근데 이거를 귀신으로 보면 진짜 무서울 것 같아요. 귀신으로서 애는 안 귀여워.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운지. 토시오. 여튼 이분이 도공룡님께서 지금 칭따오에서 교수하고 있는 중국인 친구를 얼마 전에 만났는데 결혼했다고 하더군요. 2012년에 중국에서 멸망 전에 결혼을 해봐야겠다는 식으로 많은 커플들이 결혼했는데 그 중에 한 커플이더군요. 라고.
이거 무슨 커플이라 그래야 돼요? 역시 대륙이야. 대륙은 역시 스케일이 다르다. 총각으로 죽기 싫다 이거 아니야. 죽기 전에 결혼 한 번 해야 되겠다. 어떻게 한번 좀 물을 수도 해보자고. 없고. 야, 그래도 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게 되게 신기하네요. 그치. 예. 하고 싶어도 못한 사람들 수두룩한데 말이죠. 왜 부러워하세요? 여튼 자스민님께서 좀 상관없는 말을 하셨어요. 더 연예계 여기다가 얘기해도 되나요? 아 진짜 대박이던데요. 너무 재밌어. 날 봐서서 더 연예계 업데이트되는 걸 보며 사람이 성실하면 얼마나 큰 믿음을 주는지 야. 팟캐스트 들으면 인생을 깨닫네요. 사랑해요 쪽이라고. 쇼님한테 쪽을. 좋아하고 있어. 쪽이라고 하면서 수줍게 웃고 있어. 이런. 아직 여튼. 트위터를 안 만드셨나봐요. 네, 여튼 그 더 연예계란 게 재밌다라는 거를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저는 예, 그냥 예. 그뿐이에요 저는. 예. 다른 사심 전혀 없습니다. 쪽을 굳이. 네. 김호겸님께서 네. 이분 저기 아람님이시죠. 아람님 라디오 편. 저에게 가장 무서운 기억은 남자 수술이었더랬죠. 종이컵에 마취 기능이 있다더라. 간호사들이 수술 후 남은 아주 모은다더라. 난 읽을 때는 몰랐는데 소리에서 읽으니까 웃기네. 실밥을 쫙 아주 세게 터지고 말도 못하는 그 괴담을 3년을 도망다녔는데 결국 점점점. 하셨겠죠. 지금 성인이 되셨으니까. 네, 오랫동안 도망다녔네요. 근데 요즘은 그게 뭐 안 좋다는 말도 많아서 여러 가지 의미로 안 좋다는 안 얘기도 한다는 많죠. 분들도 많다고 하시더라고요. 뭐 이미 다 끝나서. 네. 여기보다 끝난 분들만 앉아 되돌릴 계시는 수 걸로. 없죠. 마청호님께서 또 의견 드립했어요. 쇼님도 방패랑 봉 사셨나요? 전 12개월 할부로. 라고. 그걸 돈 주고 사요? 이런 반응이 있기 때문에 이런 뻥을 치는 거야. 이런 말도 안 되는 드립을. 왜 군대 가면 사, 총 사온다 이거랑 똑같은 얘기예요 이거. 진짜 상황이 좀 봐. 지급품이라는 게 있어. PX에서 뭐 방패랑 봉 팔겠어요? 이런 순진한 B씨 같은 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말들이 나오는 거예요. 3만원짜리 봉은 제대로 못 되니까 5만원짜리 사. 이거 아니래요. PS에선 맛다시만. 여튼 로얄갱스님께서 저번 주부터 계단편을 재밌게 듣고 있어요. 하루는 밤길에 운전 중에 틀어놨는데 정체모를 숨소리에 시겁했어요. 자세히 들어보니 네 분 중 한 분의 콧바람 소리가 섬뜩하게 만들려고 연출하신 건가요? 라고. 저번 아닌 것 주에 같아요. 네. 댓글에서도 말씀하셨죠. 네. 아직 모르겠습니다, 범인을. 네. 우리의 콧바람 이어야 네. 할 텐데. 그렇죠. 숙골 아들 좌빨님께서 저 어릴 땐 오사카였는데 말하는 머리에 그녀가 세월이 흘러 요코하마로 이사 가셨군요. 라고. 저도 오사카로 들었거든요. 아, 사실은. 진짜요? 근데 이걸 보니까는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어쩌면 다른 나라에서도 뭐 예를 들면 뭐 중국이나 뭐 말레이시아 이런 데서 뭐 부산, 부산, 뭐 인천 이런 식으로 인천 네, 앞바다. 여자 모가지가 인천만 한다더라 이런 얘기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오늘 입소서 드래곤볼 얘기한다고 네. 트위터를 올렸더니 리해진 빠가 된 김씨님께서 주위 남정네들이 만화책으로 드래곤볼 GT까지 섭렵하고 있을 즈음에 전 슛 팬픽에 몰두하고 있었기 때문에 추억이 없네요. 슈템피? 슈즈 말하는 건가요? 그거 아니에요? 슈즈라는 만화가 있어. 슈즈라는 만화가 있습니다. 응. 아니 슈 지읒 받침이라고 했어. 아, 그러면 슈즈 맞겠네. 근데 그 슈즈가 그렇게 드래곤볼 옛날에, GT 할 때 네. 없었거든요. 아 그래? 슈즈는 2000년대 그룹이잖아요. 아 예 알겠습니다. 추억 없음이 추억인 이상한 현상 언제까지고 20소서 추억팔이의 관조자로 있을 것만 같습니다. 맞아요. GT 나올 때 슈즈 나왔어요. 제 중학교 때니까. 아 그래? 예. 바로 AS 이렇게. 자드 노래 나올 때니까 아. 2002년, 2001년 이때가. 슈즈가 그렇게 오래됐어? 네. 아니 근데 슈즈 팬픽은 네. 팬픽계에서 껴주질 않았어요. 그때. 아 진짜? 팬픽은 모름지기 동방신기. 그다음에 H.O.T. 신화. 그런 거죠. 여튼 제키도 제키 6대 팬픽 이런 게 있었는데 이게 슈의 지읒 받침 팬픽이라고 했는데 이게 슈즈 팬픽이 맞는지 리해진 빠가 된 김씨님께서 리해진 바는 뭔지 아세요? 그 리해진 아니에요? 그렇죠. 리해진 네. 동무의 리해진이죠. 지금 은밀하게 위대하게 벌써 지금 닉을 바꾸고 지금 덕심이 느껴지는. 예. 그렇죠. 뭐 여기까지 하고요. 지난주에 이어서 드래곤볼 얘기를 민님과 함께 계속 할 건데 근데 저는 민님이 또 전문적인 거 시작하시기 전에 리님한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네네네. 이틀 동안 42권 독파했는데 이 역사를 관람한 그 소감이 어떤지. 왜냐면 안 보다가 바로 그리고 아니면은 되게 기억에 남는 장면 이런 거 있는지. 아니 저는 사실은 오늘 이제 말씀하실 게 그 셀 전에 뭐였죠? 프리덤?
그쵸? 셀전이 프리더. 저는 프리더로 끝날 줄 알았어요. 우리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네, 프리더로 끝날 줄 알아서 도대체 다음에 이 몇십 편을 어떻게 끌고 가는 걸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셀이 나왔을 때 그 멘붕. 그리고 셀이 지나고 나서 또 갑자기, 그리고 전 제일 멘붕이었던 게 그 50이 죽었을 때. 그치. 아니, 주인공을 죽여? 아직 몇 권이 남았는데? 많이 남았어요, 주인공이 죽었을 때가. 그래서 저는 정말 소년 만화는 넓고 깊구나. 드래곤볼이 있으니까는. 네. 그러니까 막판 가면은 드래곤볼이 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뭐 크리링이 죽어도 별로 슬퍼하질 않아. 살리면 돼. 살리면 돼. 아니, 근데 한 번 죽인 애는 한 번 살리는 다시 살릴 수 또 없어. 살려요. 나중에 나메크성 나메크성 드래곤볼로 드래곤볼. 그 중간에 가지고. 그런 대사가 나와요. 부루마 아버지가 죽었는데 손오공한테 우리 아버지도 죽었어. 어떻게 해? 그러니까 괜찮아. 드래곤볼로 살리면 돼. 거기서 완전히 야 이거는 뭐 인간이 죽는 게 그냥 별거 아니 없구나. 그리고 사실 린 씨는 이미 완결이 몇 권이다라는 걸 아는 상태에서 봤기 때문에 이제 이런 생각을 했겠지만 저희처럼 이제 실시간으로 봤을 때는 저는 사실 손오공 죽었을 때 정말 멘붕 심하게 왔거든요. 물론 뭐 바로 지구는 누가 지키는 거지? 아니 그리고 아이언맨이 그때는 지켜야지. 그게 없었다. 나메크성 뭐 그런 것 때문에 또 다시 살릴 수 있다는 게 없었기 때문에 이제 진짜 죽었구나. 리얼하게 죽었구나. 그리고 이렇게 날개 달린 그 장면 나오잖아요. 안녕하는 그 이제 그림이 딱 있는데 나 정말 울었다니까. 손오공 죽어가지고. 근데 그 후로 무슨 머리에 이렇게 링 달고 뭐 하루 동안 나올 수 있고 막 그런 것도 나오고. 그날이 천하제일무술의 날. 그렇죠. 하지만 그때 또 지구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네. 그렇지. 근데 그 하루가 너무 길어. 그렇죠. 그 하루가 몇 권을 그 하루가. 그리고 그 셀이랑 마지막으로 싸울 때 손오반이 한 손으로 에네르기파를 쏠 때도 뒤에서 아버지께서 도와주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보고 나서 작년에 이제 그 대선 때 그 SNL에서 그 여의도 텔레토비 할 때 원기옥? 예, 그거에 대한 진의를 몰랐어요. 그때. NLL파 말하는 거죠? 예. 왜냐면 그때 그 또가 보수적인 반 친구들 나에게 힘을 줘 보수 원기옥 할 때 그의 진짜 의미를 모르고 그냥 봤단 말이죠. 근데 그것을 다시 한번 찾아보는 계기가 되었어요. 그 에네르기파도 파 하잖아요. 그렇죠. 어찌됐든 유익한 시간이었는데 그 게스트인 민 씨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보시다가 울 수도 있다고. 제가 너무 많이 커버렸나 봐요. 제가 뭐 29 정도 되니까 이제 울지는 않더라고요. 이게 딱 울음의 포인트가 어디라고 생각하셨어요? 저는 일단은 그 손오공 죽었을 때. 왜냐면 실제로 많이 울었기 때문에 그 나이에. 저 같은 경우에는 42권 표지 보고 울었어요. 42권 표지가 뭐였지? 42권 표지가 이제 뒤에 우주 같은 게 있고 손오공이 나를 보면서 굿바이라고. 맞아요. 굿바이. 거기서 내 나의 네. 유년 시절이. 내 친한 친구가 사라진 듯한 그런 마음이었죠. 정말 슬펐어요. 이게 슬픈 레벨이 그리고 왜 아니에요. 마지막 장면이 맨 처음에 부루마랑 손오공이 만났을 때 그렇죠. 그게 또 그런 나오죠. 장면으로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회 첫 페이지가 그 장면이에요. 네. 네. 여태까지 첫 있었던 페이지가. 이 모험을 정리를 하는 그런. 그렇죠. 그래서 참 그 소년들한테는 큰 의미가 있겠구나. 이게. 소녀들한테도 있었어요. 예, 여기 앞에 앉아 계신 그 소녀. 소녀. 들은 아닌가요? 단수야, 단수. 그게 이제 소년 만화에 이제 가장 들어가야 할 뭐 3요소 같은 게 있는데 뭐 노력, 열정, 모험,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 게 있어요. 그 모든 게 융합되어 있는 그리고 완전체가. 그렇죠. 그 원래 그 완전판 드래곤볼이 이제 최근에 나온 게 있는데 그걸 보시면 이제 거기서 이제 부루마의 그 가슴을 자세하게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그게 원래는 원작에선 다 나와 있던 건데 한국으로 건너오면서 수정이 되었던 것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네. 제가 이제 그 42권을 쭉 보면서 굉장히 인상 깊었던 거는 그 초반에는 그 한국판에서 뒤에 색칠 공부를 하라고 예, 맞아요. 그런 것도 있어요. 그게 있어요. 근데 그게 한 명이 그걸 빌려가가지고 열심히 했나 봐요. 뒤로 가면 갈수록 권수가 늘면 늘수록 색칠 실력이 좋아져. 거기에 이렇게 써 있어요. 원하는 색깔로 칠하세요. 거의 그 색칠 거의 막판에는 음영을 넣더라고 그 사람이. 그래서 참 성장을 보여주는. 그 한 번쯤 그러신 분들 계실 텐데 그때 초등학교 때 그 종이 중에 문방구에서 파는 것 중에 그 약간 좀 기름종이! 기름종이를 사다가
만화책 위에다가 대고 거기다가 연필로 그림을 그린 다음에 똑같이. 그걸로 색칠을 하고 이랬던 경험 아마 다들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직업이 이제 그림을 그리는데 사실 드래곤볼이 없었으면 그림을 안 그렸을 거예요. 야. 네. 그러니까 드래곤볼 따라 그리는 거를 굉장히 많이 했었고 저 같은 사람 되게 많았을 거예요. 이 대사를 하자고 그렇게 그 드래곤볼 편을 하자고. 근데 이제 재밌는 사실은 드래곤볼 같은 경우에는 만화를 보다 보면 굉장히 이해가 잘 되는 그게 있어요. 전투씬에서 특히 주먹질로 해서 막 싸우는데 이 페이지가 넘어감과 동시에 내 머릿속에서 연상되는 다음 이 움직임과 이게 되게 딱딱 맞거든요. 이 이유가 이분이 스턴트 액션 같은 거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셔서 성룡의 팬이었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그거에 딱딱 맞는 그걸 해서 만화를 보다 보면 머릿속에 이 전개 속도하고 만화책 전개 속도가 동일합니다. 야. 그래서 이 전투씬 이제 주먹질을 하고 막 에너지파를 쏘는 이 전투씬에서는 이 상상하고 이렇게 딱딱 맞아들게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사람이 일본 만화가 중에 없어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막 일로 그리는 그림에서도 주먹으로 누군가를 친다든지 발로 깐다든지 이러한 포즈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게 다 드래곤볼을 보면서 발로 치고 막 이런 거를 따라 그렸던 경험 수천 번 그렸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만큼 드래곤볼에서도 격투씬에서 나오는 그런 포즈들이 굉장히 리얼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근육 같은 거 있잖아요. 그렇죠. 네. 굉장히 좋아해요, 그런 거는. 네. 그래서 참 그게 그랬던 게 이거를 보고 제가 얼마 안 가서 은밀하게 위대하게를 봤잖아요. 그러니까 은밀하게 위대하게 자체가 액션씬 되게 허접하기로 유명하잖아요, 지금. 그렇죠. 근데 이거를 드래곤볼을 보고 보니까 웃긴 거야. 드래곤볼은 안 보여, 팔이. 팔이랑 손이 안 보이게 싸우거든. 얘들은 다 보이게 싸우는 거야. 너무 느리게 싸워. 슉슉슉슉 하면서. 중간에 보면은 천진반하고 손오공이 싸우는 장면에서 천진반이 손을 4개로 만들죠. 아, 예. 근데 그 상태에서 손오공이 이런 대사를 날려요. 그렇다면 난 손이 8개다! 이러면서. 근데 팔이 8개처럼 보이는데 이제 다른 애들이 보고 어떻게 진짜 팔이 8개가 됐어 하니까 저건 팔이 8개가 된 것이 아니라 팔을 빨리 움직이는 것이다. 거기서 와 완전히 진짜 손오공 끝내주는구나 막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아까 그 팔이 안 보인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특히 이제 후반부 뭐 프리더 약간 그 셀 그쯤 가면은 싸우는 게 막 너무 슉슉해가지고. 근데 제가 엊그제 맨 오브 스틸이라는 영화를 봤는데 맞아. 딱 그런 느낌. 딱 그런 느낌이에요. 드래곤볼에 나오는 그런 전투 같은 느낌이 딱 나요. 제가 월요일날 이제 내일이면은 그걸 다시 또 느낄 수 있나요? 드래곤볼의 느낌을 다시 느낄 수 있는 건가요? 아 내일 보실 건가요? 예. 아 슈퍼맨의 엄마를 건들면 이라고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된다. 아. 슈퍼맨의 엄마를 건들면은 도시 하나가 망가진다. 점점점. 아니 조심해. 이게 자기들끼리 싸우는 게 아니라 온갖 도시 그 건물을 다 무너뜨리면서 싸우잖아요. 그렇지. 네. 그러니까 여기서 슈퍼맨과 손오공의 인격의 차이가 느껴지는 거야. 그렇지. 손오공은 여기서 싸우면은 무고한 시민들이 희생돼. 시골 가서 싸우자. 하지만 손오공 그게 아니 슈퍼맨은 그게 없거든. 역시 양놈들은. 죽든 말든 막 내 알 바 아니라는 거죠. 그렇지. 미국만 안전하게 지키면 돼. 건물이 몇 개가 사라지는지. 그러니까 손오공은 소년 만화에 나오는 겁니다. 그렇지. 소년들에게 그런 언제나 희망이었죠. 자비심을 가지고 나이, 싸우는 나이는 많이 먹고 이제 아들 손자까지 다 보지만 우리의 친구죠. 그렇죠. 안 늙잖아요 얼굴도 사실. 네, 사이언이라서. 네. 가시죠 이제. 네. 예, 그러면 이제 스토리 얘기를 계속 하겠습니다. 네. 아 예. 이제 사이어인 편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이제 사이어인 편은 이제 라데츠가 옵니다. 이 라데츠는 50의 형이죠. 그렇죠. 친형. 예. 친형이 이제 라데츠가 나타나서 그 다음은 이제 베지터라는 캐릭터가 나오는데 이 베지터가 이게 완전히 이제 무한도전으로 치면은 이제 박명수인 거죠. 이 2인자인데 왕자야. 그치. 거기에 항상 얘기를 해요. 이 사이어인의 긍지. 네. 뭐 우리 전투민족의 왕자인 내가 질 수 없어 이러면서 막 싸워요. 근데 이게 베지터에 대해서는 좀 재밌는 얘기가 있는 게 별명이 있어요. 3분 베지터입니다. 3분 베지터. 3분 만에 쓰러지잖아. 그렇죠. 어디서든지 나와요. 나온 다음에 빡! 적을 때리고 신나게 막 싸우다가 3분이 있으면 우악! 하면서 내가 이따위 적에게 쓰다니 사이언이 긍지인 내가 왕자인 내가 안 돼! 이러면서 막 분노를 하고 벽에 손오공이 나타납니다. 그런 캐릭터예요. 3분 베지터. 근데 이제 재밌는 건 이 당시에 이제 나왔던 게임이 있었는데 이 게임에서도 베지터가 동료가 돼요. 근데 베지터를 움직일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캐릭터 이제 주인공이 뭐 소노반 뭐 네. 이런 애들은 내가 움직일 수 있는데 베지터는 자기 혼자 독단적인 행동을 계속하고. 오. 근데 이거는 시리즈 정통이라서 다음 편에 나오는 베지터도 딱 그래요. 베지터의 성격을 그대로 채용한 거구나. 그렇죠. 걔는 왜 나오는 거예요 그럼? 근데 같은 편이라서 좀 쓸만은 해요. 어. 그러니까 저 맞아주는 정도는 해주는 거죠. 쓸만하네. 예. 진짜 박명수네. 예, 그래가지고 격분한 어떤 팬이 거기 게임 회사에 투서 넣었어요. 왜 베지터를 못 움직이게 하느냐. 그리고 심지어 나중에 트랭크스도 나오는데 트랭크스도 그러는 거예요. 뭐 트랭크스는 만화에선 착하잖아요. 피는 못 속인다고. 그렇죠. 근데 피는 못 쓰는 이 혈육의 힘은 어쩔 수 없다고 막 다들 그런 얘기를 했었죠.
그래가지고 이제 부르마랑 쌀국수. 베지터랑 가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손오공이 라제트를 무찔렀는데 그 다음에 이제 좀 있다가 사이언이 또 나타난다 그래요. 근데 여기서 좀 재밌는 게 이 만화에서 이 한 편 한 편 나누게 되는 이 기준 같은 게 막 3년 후 막 이러면서 나오거든요. 그렇죠. 갑자기 막 애들이 성장을 막 해요. 그렇죠. 그래서 막 나중에 보면은 막 갑자기 크리링이 머리를 기른다든지. 꽤 후반이었죠. 네, 거기서 막 사람들이 다 좀 멘붕을 먹죠. 알고 보니 크리링이 막 미는 거야. 저는 몰랐어요. 저는 거기서 진짜 충격을 먹었거든요. 그리고 잠깐 크리링 얘기를 하자면 청와제일 무술대에서 크리링이 어떤 적하고 싸우는데 이 적 이름은 잠깐 생각이 안 나는데 냄새가 나는 적이 있어요. 맞아. 근데 걔랑 싸우는데 막 냄새 때문에 크리링이 괴로워해요. 막 싸우다가 갑자기 손오공이 이렇게 말합니다. 크리링, 넌 코가 없잖아. 그러니까 크리링이 맞아! 라고 미치겠다. 난 코가 없었지? 이러면서 개를 무찔르죠. 거기서 완전히 야 이게 진짜 이 개그의 수준이 와 남달라요. 완전. 야, 나는 그 조삼영 선생이 처음에 크리리란 캐릭터에서 코를 없앤 것이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야. 아마 의도하진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깜빡하고 안 그랬는데 그걸 계속 밀고 나가는 것 같아, 내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참 재밌는 분이시죠? 그런 걸 생각하면. 이제 그렇게 돼서 결국에 베지터가 옵니다. 1년 후에. 근데 왔는데 이제 베지터를 죽이게 되는데 죽인 건 아닌데 어쨌든 그런데 그 죽이면 안 과정에서 그쵸. 그 과정에서 많은 동료가 다 죽어요. 근데 그 과정에서 이제 이 전편에 나왔던 마주니어 즉 그 피콜로 대마왕이 죽게 됩니다. 그러면서 지구에 있는 드래곤볼이 사라지게 돼요. 왜냐면 신이 죽었어요. 그렇죠. 피콜로 대마왕하고 신은 원래 한 몸이었는데 한 몸인데. 이제 그 악의 기운을 피콜로 대마왕으로 분리를 시키고 신은 지구의 신이 된 거였거든요. 그게 이제 프리더 편으로 넘어가기 위한 포석이잖아요. 그렇죠. 이제 네. 이때까지는 다음 편을 포석을 깔아놓으면서 연재를 하셨었죠. 그런 그래서 거죠. 아까 말하신 것처럼 프리더 편에서 끝낼 거라고 생각하셨던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이제 그 동료를 살리기 위해서 보니까 남의 크인이 또 있는 거죠. 저 먼 우주에. 그래서 우리 이 아이들을 다 살릴 수 있는 그게 거기에도 있지 않을까 하면서. 그렇죠.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소노반이 모험을 떠나게 되죠. 이제 크리링. 부르마랑 같이. 네, 부르마 네. 크리링과 함께. 근데 그러한 큰 그림을 처음부터 그렸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조선현 선생님. 그렇죠. 나중에 후에 인터뷰에서 보면 그런 복잡한 네. 생각은 안 하고 그냥 기본적인 설정만 깔아놓고 일단 그림을 질러놓고 그 다음에 수습한 거죠. 그리고 1권을 딱 읽으면 그런 상상을 전혀 할 수가 없잖아요. 아니 본인도 상상 안 했대. 본인도. 아니 무슨 물고기 잡고 막 이러다가 호리로잉. 심지어는 주인공이 달빛을 보면은 뭐 원숭이 변신하고 되는 거? 이런 것도 전혀 없었고 우주인이었다 이런 설정도 없었고. 제가 읽은 일화 중에 제일 웃겼던 게 뭐냐면 본인도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누가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거에 대해서 주변 사람들이랑 내기를 한대. 그리고 자기가 진대요. 자기가 그리는데. 자기가 그리는데 하다 보니까 딴 데로 가는 거야. 캐릭터들이 살아 움직이기 시작했어. 그렇다고 하더라고. 예, 그렇죠. 뭐 그런 일들이 많죠. 나중에 인터뷰 같은 거 읽어보면 그런 얘기도 나와요. 대부분 이런 설정 장난들이 나중에 막 수습한 게 되게 심한 게, 예를 들면, 막 나메크 성에 가서 결국에 드래곤볼을 가지고 왔는데, 그 드래곤볼한테 신은한테 막 소원을 비는데 신이라고 쇼부를 쳐요. 막, 야, 얘 살려줘. 이랬는데, 야, 그렇게 많이는 한 번에 못 살려줘.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은 정말 악한 악인을 빼고 살려줘.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근데 선과 악의 기준은 무엇인가? 네고시에이터야, 네고시. 아니, 악한 놈 빼고 살려줘 이러는데 그 악의 기준은 무엇인가? 전과가 있는 놈들인가? 이런 거. 그래가지고 나중에 막 한 번 살린 애는 또 못 살린다 막 이런 얘기를 지구의 신령이 했는데, 나중에 나메크 성에서는 그럴 줄 알고 파워업 해놨지. 막 이런 얘기도 하죠. 왠지 한 번 살린 사람 못 살린다고 한다고 했어도 에이 좀 한 번만 봐줘요 이러면 살려줄 것 같기도 해 왠지. 그것 때문에 이제 나중에 부부편에서는 이제 그 개양신, 고대 개양신이 나타나서 그걸 사용하게 되면 세계의 균형이 비틀린다 이런 얘기도 나오게 되죠. 그런 부분에는 정리는 굉장히 잘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게 프리더 편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프리더 편에서는 이 나메크 성에 도착을 했는데 거기에 이제 프리더라는 사람, 이제 프리더는 베지터의 이제 보스였던 거죠. 그래가지고 걔가 나타나고 베지터 나름대로 자기가 그 드래곤볼로 통해서 내가 최강자가 되겠다. 그리고 프리더 자기가 얻어서 최강자가 되겠다. 그리고 오바는 이걸로 지구에 있는 내 동료들을 살리겠다. 이 세 명의 의도가 겹치게 되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이제 머리 싸움 같은 게 나오게 되죠. 이 전까지는 그냥 단순하게 막 무찌르고 싸우는 이런 만화였다면 여기서부터는 막 계산을 하게 돼요. 여기서 베지터가 일로 가면 둘이 싸울 테고 그 사이에 뭐 드래곤볼을 가지고 오자. 막 이런 식으로 해서 소노반이 베지터를 속이고 드래곤볼을 하나 자기가 갖고 있던 걸 준 다음에 물속에 있는 걸 꺼내오죠. 왜냐면 소노반한테는 드래곤 레이더가 있었거든요. 그 전까지 사이어에는 스카우터를 통해서 전투력이 있는 곳에 가서 걔가 같이 들고 있는 드래곤볼을 뺏는 패턴이었는데, 이 지구에 있는 애들은 이 드래곤볼 레이더를
가지고 했었죠. 그래서 여기까지 스토리 얘기를 하고 잠시 좀 쉬어가는 의미에서 아이템에 대한 얘기를 좀 하자. 야, 자, 드래곤볼에서는 매력적인 아이템이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예를 들자면 호이포이 캡슐이 있겠죠. 너무 네. 갖고 싶어. 저는 정말 이런 걸 만들면 진짜 떼돈을 벌겠다. 그 되게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었는데 현대 물리학으로는 그게 불가능할 그렇죠. 거 아니에요. 왜냐면 질량 질량은 보존을- 똑같은데 질량 보존을 그걸 직접. 주머니에 넣고 다닐 수가 없잖아. 집을. 바지가 다 늘어나겠죠. 만화니까 가능한 거죠. 예, 그것도 있고 그다음에 드래곤 레이더. 그 드래곤 레이더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드래곤 레이더가 보이는 위치에 가는 그런 거죠. 그리고 근데 이 재밌는 거는 이 드래곤볼이 막 이 모여있는 이것도 알 수 있어서 막 그걸 갖고 쟁탈도 하고 막 이런 씬이 많이 나오게 되죠. 근데 그게 무슨 시계같이 생겨가지고 이제 소노반이 베지터한테 그걸 들켰을 때 너 그건 뭐야? 이러니까 이거 시계예요. 그러니까 그래? 하고 지나가죠. 베지터가 나중에 이제 그걸 깨닫죠. 아씨 그게 레이더였어 이러면서. 그래서 제가 오늘 드래곤볼 한다고 해가지고 드래곤볼 대사전이라는 일본에서 나온 책을 갖고 왔는데 이 후반부에 보니까는 드래곤볼 퀴즈 막 이래갖고 100개짜리 문제가 있는 거예요. 거기서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은 지금 기억나는 게 아까 말한 호이포이 캡슐의 1번은 무엇인가? 혹시 알아요? 1번 1번. 처음 나온 호이포이 캡슐에 넘버링이 있어요. 18번이 오토바이였거든요. 네. 그리고 10번이 아마 집이었던 것 같고. 아니요. 1번이 1번이 집이에요. 1번이 집. 아. 네. 만화책을 자세히 보면 써 있어요. 예, 거기에 캡슐에 1번이라고 적혀 있어요. 그걸 걔가 캡슐이 들어있는 통을 딱 열었는데 거기에 번호가 이렇게 탁탁. 그렇죠, 그렇죠. 예. 그 크레파스 마냥. 예. 그리고 그런 것도 있죠. 그 손오공의 할아버지 손오반이잖아요. 네. 그 손오반의 유물은 4성구. 사성구다. 뭐 이런 거잖아요. 네. 그런 문제들을. 재밌네요. 네. 생각나면 또 얘기할게요. 기억이 안 나네. 관련된 내용으로 우리나라에도 번역된 저서가 하나 있어요. 드래곤볼 대백과라는 야. 책이 있는데 그게 이제 일본에서 왜 보면 일본 사람들은 그런 거 이제 엄청 센시너한 무언가가 나오면 그거에 대해서 막 이렇게 조사를 해가지고 뭐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주관을 갖고 이걸 해석을 하는 막 그런 게 많이 나오죠. 에반게리온 같은 경우도 그런 책이 굉장히 많고. 어우, 엄청나죠. 그래서 그런 책이 있는데 그거를 읽어보면 이제 뭐 이런 내용이랑 비슷한 거예요. 사실 뭐 실제 지구 최강자는 누구인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구인 중 최강은 크리링인가 천진반인가. 근데 이 또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천진반은 눈이 3개니까 이게 인간인가? 아니면 얘가 3-3아이제에 나오는 개인가? 막 그런 식으로 막 얘기가 막 흘러가는 거죠. 이제 미치겠다. 근데 크리링 그래서 전투력 막 비교를 해요. 크리링이 가장 강했던 순간의 전투력은 17,000.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지만 천진만이 분노를 해서 기공포를 쓰는 순간에 막 강해진다 봐. 여기서 제일 불쌍한 거는 야무치. 아, 언급조차 안 돼. 언급조차 안 되는 야무치. 그렇죠. 낭아프 품권은 좀 여자 뺏기고. 여자도 뺏겼어. 네. 그게 참 안타깝습니다. 또 생각나는데 천진반이라는 이름도 그 일본에 있는 중화요리 이름이거든요. 텐싱항이라고. 그리고 차오즈 같은 경우는 교자. 네. 네. 저는 그래서 되게 궁금했던 게 많아 볼 때 차오즈 얘는 인간인가? 아. 왜냐면 항상 화장하고 강식처럼 다녀요. 생겼잖아. 강식. 맞아요. 화장하구나. 그리고 머리도 없을걸요? 제가 알기로는. 모자 쓴 거 네. 아니에요? 그 강시 모자 쓴 거 아니에요? 네, 근데 벗으면 머리가 없다는 설도 근데 있는데. 그게 훗날에 나중에 이제 그 인터뷰에서 걔네들은 어떻게 되냐 뭐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것도 다 설정을 해놨었대요. 근데 그게 뭐 차오즈랑 천진반이랑 둘이 농사를 짓는다. 아. 근데 차오즈는 농사 짓기 싫어해서 천진반 혼자 짓고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둘이 사랑하나 보다. 이게 비엘이네. 아니 이게 비엘인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차오즈가 여잔지 남잔지 알 수가 없어요. 남자란 아. 얘기도 없잖아. 그 성별을 알 수 없는. 그것도 그렇고 이제 부르마가 야무치를 찾아나요. 그 다음에 베지터랑 사귀게 되잖아요. 그렇지. 그것도 원래 다 구상을 해놨었는데 너무 부끄러워서 그리지 못했다. 부끄. 예. 근데 그 상황이 우리도 놀라게 설정해놨잖아요. 왜냐면은 트랭크스가 미래에서 와가지고 그 얘기를 그러니까. 갑자기 거기서부터 어. 백투더퓨처가 돼버리니까. 그리고 우리 아빠는 갑자기 베지터고 엄마는 부르마라고. 미소년이 등장하잖아. 그렇지. 최초로. 최초로. 그 어린 마음에. 어찌나 설레었던지. 나도 걔 참 멋있더라고. 보라색 머리의 미소년. 거기다가 가장 중요한 건요. 검을 들고 있어요. 맞아. 아. 멋있게. 하지만 검을 나중에 버리죠. 역시 그리고 남자라면 주먹이지. 주먹이지. 이러면서. 아니 그리고 처음에 나타났을 때는 엄청 세잖아. 갑자기. 그리고 나는 맨 처음 나왔을 때 트랭크스보다도 좀 머리 기르는 트랭크스 더 좋아해요. 아, 거의 시간과 네. 정신의 방 들어갔다 네. 나왔을 때. 머리 예. 안 자르잖아. 그렇죠. 그 아이템 중에 하나도 이제 시간과 정신의 방 얘기가 빠질 수 없는데 이게 짱인 게 정신과 시간의 방이죠. 정신과 시간의 방인데 하루가 1년이죠. 이게 엄청난 매력적인 1년을 하루같이 이런 거. 시간. 상상도 못했다. 일찍이 바비킴 선생께서.
또 재밌는 건 한 방에 2명밖에 못 들어가요. 그래. 아, 그랬구나. 정원이 그래가지고, 있어, 정원이. 잠깐만. 그리고 이틀 포괄이면 이상은 또 안 못 돼. 있어요. 이틀 이상 있게 되면 문이 사라지게 돼요. 마인부랑 싸울 때 트랭크스랑 5천이랑 손오톤이랑 둘이 들어가요. 근데 거기에 그 밖에서 손오공이 그 방법, 그 퓨전하는 거를 알려주고, 그 다음에 그 안으로 들어가게 되죠. 퓨전한 상태에서 들어가는 거구나. 그러니까 퓨전 상태에서 들어가는 건 확실하지 않은데, 어쩌면 걔네 둘이 아니 들어가고, 왜냐면 마인부가 예. 싸우잖아. 그래서 그거는 이렇게 됩니다. 손오공이 나중에 이거 저 얘기할 건데, 근데 이 손오공이 와서 가르쳐주고 자기는 오늘 하루의 시간이 다 됐어. 아까 좀 길긴 했지만, 그래가지고 걔는 이제 하늘로 올라가게 되고, 걔네들은 이제 퓨전하는 방법을 알았으니 정신과 시간의 방에 들어가서 하자. 그래서 싸우는데 싸우려고 거기서 이제 연습을 하고 바깥으로 나왔어. 부랑 싸우다가 걔네 셋을 같이 넣어버려요. 그걸 피콜로 대왕이 넣어버려요. 넣은 다음에 문을 뽀개버려요. 그렇게 되면 적어도 부를 못 죽여도 그 세계 안에서 3명이 갇히게 되니까 지구는 구하는 거잖아요. 그랬는데 부가 안 돼! 라고 하면서 차원의 문을 열어버렸죠. 야. 이게 으아! 해서 이 기압 때문에 차원의 문이 열리고 그리고 5천 크스도 또 따라하잖아. 똑같이 예. 하잖아. 그래 그렇다면 나도 해보지 이러면서 그렇게 되는 거죠. 불가능이 없어. 막 입에서 유령 나오고. 그러니까는 소년들이여 야망을 가져라. 불가능이란 없다. 그리고 이제 그거 말고도 이제 아까도 잠깐 얘기했던 선두. 이제 선두도 굉장히 매력적인 게 이게 또 재밌는 게 잘 안 나와요. 그러니까 막 중간에 이런 대사들이 나오죠. 요즘엔 잘 안 나오는 것 같은데 급한 것 같아서 새 알만 챙겨왔어. 이런 얘기가 나오죠. 이게 마지막 한 알이야. 그러니까 이게 수요와 공급을 이게 시스템이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분이 네. 수요와 공급을 다 예측해서 이렇게 아니, 그리고 플레가 되시고 그리고 야지로베가 갖고 오잖아 항상. 그러니까 오토바이 타고 와가지고. 배달부. 배달부야. 근데 야지로베도 엄청 강하네요. 나중에 생각을 해보면 야지로베가 지구를 몇 번 구했거든요. 그치. 그렇지. 예. 꼬리 자르고 막 그렇죠. 그러잖아. 그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대단하죠. 베스터의 꼬리를 자른 게 바로 그리고 야지로베. 인조인간 맨 처음 나왔을 때 야지로베가 왔다가 예, 야지로베가 맞습니다. 탄 비행기가 격파되잖아요. 그렇죠. 그 장면에서 막 진짜 무슨 미드를 보는 것 같았어요. 갑자기 꽉 하고 비행기가 폭파되는 이런 거. 그리고 손오공이 변신할 수 있게 됐던 건 야지로베 덕분이죠. 16호의 머리를 갖다 주거든요. 이때 또 명대사가 나옵니다. 손오반에게 너가 사랑한 자연과 세계를 지켜줘. 그랬는데 셀이 16호의 머리를 밟죠. 그러니까. 그래서 손오반이 눈알이 팍 튀어나오고. 그렇죠. 야, 생생하다 생생해. 예, 그리고 그 선두가 나는 그 손오공이나 이런 애들의 도복 있잖아요. 그렇죠. 주머니가 안 달려 있잖아요. 예. 그래서 선두를 대체 어디에다 휴대를 하는지가 궁금했는데 알고 보니 벨트에다가 휴대를 하더라고요. 야. 그게 이렇게 끈 같은 게 달려있는 주머니라서 거기다가 이렇게 엮어가지고. 예. 야. 아니 벨트가 되게 두꺼워요. 그래서 그 벨트 사이에 이렇게 끼워 넣는 거죠. 무슨 007 아이템보다 더 좋은 게 많아. 그리고 이제 그 도복에 있는 한문 같은 경우에도 좀 재밌죠. 그렇죠. 처음에는 이제 그 거북도사. 그래서 그 거북 신선파. 걔네는 이제 그 거북자. 그걸 귀였죠, 달고 귀. 있고. 예. 예. 귀자. 거북 귀자를 들고 있고. 그 다음에 피콜로 대마왕 같은 경우에 맞자. 막. 그래서 나중에 그 손오반이 맞자를 잠깐 쓰게 맞아. 되죠. 아. 그 손오반이 아저씨가, 아저씨의 제자로서. 제자로 받은. 그 다음에 개왕신의 개자. 예. 그 다음에 학선류, 학자. 이런 게 있는데 이게 또 재밌는 건 게임에서도 이게 동일하게 시스템으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각자 자기의 유파에 맞는 그게 카드 게임인데 그 카드에 한문이 적혀 있어요. 그 한문을 사용을 하면 전체 공격을 해요. 그 4개의 한문을 외울 수밖에 없게끔. 그렇죠. 한자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또 인생 나오네요. 라인을 잘 타야 된다고. 그렇지. 사실 제일 약한 유파는 학선류가 아닌가. 사실 그 학도사가 굉장히 좀 매력적인 캐릭터인데 거기다 동생도 죽고 동생은 2번 죽죠. 타오파이파이. 타오파이파이. 그리고 엄청난 살인자인데. 그 당시만 해도 엄청난 악당이었잖아요. 그렇죠. 걔는 이제 하늘을 나는 방법이 굉장히 이색적이었죠. 기둥을 발로 차요. 발로 찬 다음에 3,800m인가? 좋아. 던지고 그 위에 올라타. 그 다음에 팔짱을 딱 끼고 거기까지 그 자세로 날아가. 근데 재밌는 건 날아가서 도착한 마을 중에 하나가 펭귄 마을이었어요. 펭귄 마을은 아라레가 사는 아라레가 마을이에요. 살고 있는. 아라레한테 발렸다는. 그렇죠. 아라레가 굉장히 세거든요. 네. 그게 또 재밌는 게 게임에서 토닝진카라고 하는 토끼단 단장이 나와요. 그 토끼단 단장이 무술대회에서 나오게 되는데 만지는 걸 모두 다 당근으로 변하게 되거든요. 초반에 나왔던 그 예, 캐릭터. 예. 근데 게임에서 아라레가 거기서 등장을 해요. 그러면서 대화를 잘 엮으면 아라레랑 토닝진카랑 싸우게 되는데 토닝진카가 아라레를 만져요. 근데 당근으로 안 변해요. 왜냐고? 사람이 기계니까. 아니라서. 그래서 아라레가 무찌릅니다. 야. 안 그러면 토닝진카랑 싸워야 되는데 토닝진카가 굉장히 강력한 적이거든요. 아라레가 뭐. 네. 뭐 한 이쯤에서 이제 거기 안에 있는 재밌는 아이템들은 뭐 이 정도로 끝낼 수 있겠네요. 야. 그럼 이제 다시 이제 시나리오 얘기를 하겠습니다. 프리더 편까지 얘기를 했는데요. 프리더 편에서 이제 결국 손오공이 초사이언으로 처음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되죠. 사이어인이 강하게 되는 조건이 뭐라고요? 죽음을 넘어선. 그렇죠. 내가 정말 그 꼴깍꼴깍 숨이 넘어가는 그 상태에서 선두를 먹고 파워업을 하면 난 세지는 거지. 그러니까 그걸 계속 반복하게 돼요. 이 패턴 때문에 사이어인의 강함은 무한인 거죠. 그러니까 너를 죽일 때까지 때리고 잠깐 쉬게 해주면 계속 강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게임에서도 동일하게 적용이 돼서 체력을 5까지만 남겨놓고 선두로 풀파워를 만들어 놓으면 다시 또 자기 최고 파워가 늘어나요. 이런 설정이 있었구나. 예, 그러니까 게임하고 그 만화 속에 있는 설정이 동일하게 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냥 사이어인도 강한데 여기서 초사이어인으로 변하는 걸 보고 여기서 이제 모든 소년들이 야 이건 뭐 한도 끝도 없구만. 나도 이렇게 해야지. 하얗게 새서. 그렇죠. 그러니까 막 불량배하고 맞아도 내가 아무리 맞아도 이 맞는 순간만 버티면 간당간당하게 하면 나는 사이언이 될 수 있어. 선두가 없잖아. 아직 손도 없으니까 집에서 쉬어야죠. 맛있는 거 먹으면서. 아까 그 볶음콩 같은 거 이렇게 먹으면서 포카리 세트 이런 거 먹으면서 쉬어야지. 밭에서 나는 고기라니까. 사이언이 처음에는 그래서 되게 힘든 거잖아요. 그렇지. 근데 지나면 이제 개나 소나 다 쌓여. 개나 소나 다 돼. 그리고 나중에는 그 애들 손자들 있잖아. 막 뭐 오천이 막 이런 애들은 너까지 초사이언이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돼 있어 그냥. 날 때부터. 단행본 몇 권인지 기억 안 나는데 트랭크스가 미래에서 과거로 오기 전 얘기를 다룬 단편이 들어있어요. 예, 번외편으로 해가지고 번외편으로. 그 내용을 일본에서 애니메이션으로 만든 게 있어요. 예. 그 극장에서 안 하고 이제 그 TV로 했었는데 조금 내용이 달라요. 만화책에 있는 내용 같은 경우는 그때 이미 트랭크스가 초사이언이 될 수 있는 상태였는데 그 애니메이션판 보면은 트랭크스가 초사이언이 되는 계기가 소노반의 죽음이었죠. 예. 그게 이유가 소노반이 거기 처음부터 팔이 잘려있죠. 팔이 없죠, 한테. 예. 그래서 잠깐 얘기를 하자면 소노반하고 손오공의 가장 큰 외형적인 차이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헤어스타일. 머리? 앞머리를 내렸죠. 네. 그것 때문에 파워가 떨어진 게 아닌가. 남자에게 앞머리가 웬 말이냐. 왜냐면은 여기 까야지 뭐 운이 들어온다고. 옛날에 좀 히맨 봤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이게 뭔가 이유가 있는 거죠. 왜냐면 손오천도 어렸을 때 50이랑 같은 머리를 했을 때 그 퓨전을 해서 굉장히 강하거든요. 저는 이게 굉장히 맞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앞머리가 없어야 돼. 예. 그래서 베지타가 M자형 탈모라는. 정말 박명수야. 아무리 생각해도 박명수야. 이거 평행이론인데요. 비퓨즈 코드야. 숙제를 드려야 돼. 그리고 이제 프리더 편에서 피콜로가 처음으로 이제 다른 나메크인하고 합체를 합니다. 전투형 나메크인이라고 이름 그래서 생각이 안 나. 예, 그 신을 보좌하고 있는 보좌관 그쵸. 같은 애인데 걔를 흡수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처음으로 흡수를 하게 되고 나중에 이제 후에는 신이랑도 다시 합체를 하게 되죠. 그렇죠. 아주 그냥 취미생활이야. 흡수가. 그리고 이제 프리더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여기서 가장 매력적인 악당이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전 셀. 진짜? 통틀어서? 네, 통틀어서. 나 베지터. 악당이 베지터는 우리 편이 되잖아요. 편이지. 그래? 나 아직 맨 처음에는 악당으로 나는 시작했으니까. 베지터는 영원한 나쁜 남자 같은 느낌. 츤데레. 네. 그래도 우리 편이지. 그렇죠. 나도 프리저예요, 프리저. 저 같은 경우는 이 프리저가 굉장히 멋있다고 생각하는데 굉장히 멋있는 이유가 대사가 멋있어요. 굉장히 그 얄짤 없는 거 있죠. 예를 들면 부하가 누구한테 져요. 그러면 뭐 별 수 없죠. 뭐 이런다든가. 그러니까 별로 막 부하의 실패에 대해서 분노하지 않아요. 까지 않아. 그리고 막 여기까지 했는데도 당신이 쓰러지지 않다니 그렇다면 제가 2단계로 변신해드리죠. 막 이러면서 신사적이야. 되게 신사적이고 뭔가 너가 그렇게 강해? 하지만 난 더 강하니까 넌 상대가 안 돼. 이런 마인드로 항상 싸우게 되죠. 하지만 위에서 보는 그런 시선. 그리고 마지막 변신을 했을 때 그 얄쌍하게 나오잖아요. 거기서 너무 멋있어요. 뭐 셀도 마찬가지인데 마지막 완전체 같은 경우 의외로 되게 단순하잖아요. 그렇죠. 마인부도 그렇고. 사이언도 그렇잖아. 기본 형태는 좀 이상한데 갑자기 채치수로 변하고 채치수에서 셀 갑자기 잘생긴 서태웅으로. 예. 그렇게 또 생각이 났는데 그 드래곤볼 대사들에 나왔던 문제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셀의 형태 중에서 날개가 없는 건 몇 번째인가? 혹시 아세요? 이거 어렵다. 이게 채치수 아닌가요? 맞아요. 예. 네. 2단 셀이 날개가 예, 없어요. 날개가 없어요. 이걸 맞추는 제가 좀 싫어요. 그러니까 여기 온 거예요. 맞히지 않으면 여기 못 왔어. 셀에 날개가 있다 없든 뭔 상관이 아니야 사실은. 어차피 날 수 있는데. 저는 언제나 제가 평범한 일반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프리더가 총 이제 변신을 4번 정도 아마 4번을 하게 되고요. 4번 한 그 프리더를 이제 50이 초사이언으로 변신을 하고 이제 죽이게 되죠. 거기서 이제 베지터가 막 얘기를 하죠. 내가 아직도 하지도 못하게 된 걸 제가 먼저 했다고. 사이언의 금지가. 굴욕이죠, 굴욕. 아주 금지 드립을 계속 칩니다. 앞으로도 많이 남았어요. 나오는 적마다 계속 드립을 쳐요. 막 이게 무슨
마지막에 딱 인정하지 그 전까지는 절대 인정 안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김전일이랑 비슷한 거라니까. 뭐 할아버지의 뭐 어. 명예를 걸고. 명예 맨날 걸어. 나는 코난 탐정이죠. 막 이런 거랑 비슷한 난 거예요. 코라타죠. 말도 안 돼요. 아, 그리고 아까 3분 베지터 얘기 잠깐 했는데, 베지터랑 3분 이상 싸우게 된 첫 번째, 그 처음이자 마지막. 그건 언제일까요? 글쎄. 예, 이거는 처음 나왔던 게 그 M자로 머리가 이게 쓰여지게 되는 바비디 편에서 처음으로 카카로트랑 싸우게 되죠. 그러면서 카카로트 이걸 위해서 너 이걸 위해서 일부러 난 그곳에 들어갔고 뭐 악의 그거를 받았다. 그러면서 바비디가 마음속에 있는 악을 조정을 해가지고 무슨 베지터를 이끌어냈다는 둥 막 이러면서 같은 편으로 만들었는데 베지터가 거부하죠. 왜냐면 난 위대한 사이어인의 왕자니까. 그러면서 카카로트하고 싸우게 되는데 카카로트는 이제 사이어인의 행성에서 손오공의 이름이죠. 그렇죠. 그러면서 베지터는 계속 손오공에게 오공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카카로트. 뭐 이렇게 말을 하죠. 카카로트라는 이름도 이제 캐럿에서 온 거죠. 캐럿, 야채. 그러니까는 또 생각이 나는데 셀이 완전체가 되게 된 계기라는 것도 베지터의 그 욕망 때문이잖아요. 그렇죠. 사이어인은 언제나 더 강한 적을 원하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더 강하게 너 하고 와. 지금의 넌 너무 약해. 어. 그러니 쟤를 쏴고 오도록 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손오반도 이 분노, 이 인조인간 때 분노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셀을 무찔릴 수 있었는데 무찔리지 않게 되잖아요. 건방져요. 그러니까 손오공이랑 손오번이랑은 같은 피가 아닐 수도 있어요. 찌찌가 씨가 뭔가 뭔가 좀 이 막장설이 좀 있습니다. 설마 베지타랑? 아니 근데 우리는 그분을 그렇게 폄하해서는 안 돼요. 사실은 진짜 대단한 분이거든. 손오공이 무슨 돈을 벌어와. 그렇지. 뭐 어디서 뭐 돈 나올 구석이 그래서 없잖아요. 나중에 가면은 거의 생활형 그걸로 가게 그러니까 되죠. 물론 자기 아빠가 좀 능력자기는 하지만 거기서 이런 얘기를 해요, 찌찌가. 당신들이 먹는 게 얼마나 많은데. 왜냐면 가족이 아들 둘에 아버지랑 이렇게 자기까지 해서 4명인데 사이언이 3명이야. 그리고 중간에 보면은 천하제일 무술대에서 손오공이 2등을 했는데 1등을 한 누구였더라? 천진만이었나? 하여튼 걔가 1등을 했는데 밥을 사준다 그래요. 근데 거기서 이런 얘기 하죠. 그거 쉽지 않을 텐데. 무천도사도 처음에 무천도사가 제키춘이란 이름으로 1등을 하죠. 1등을 했는데 걔네 밥 먹이다가 돈이 다 날아가고. 다 날라가죠. 상금을 다 쓰죠. 대단하신 분이에요. 대단하신 진짜. 분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인조인간 셀편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뭐 어차피 거기서 이제 이기고 나서 초사여인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후 1년. 이게 자꾸 다 1년, 2년, 3년 뭐 이래요. 근데 넘어간 후에 이제 갑자기 트랭크스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갑자기 타임어프 드립을 막 치면서 오공을 갑자기 옆으로 부르더니 오공은 이 사실을 모두 다 얘기를 해요. 하지만 피콜로 대왕이 모두도 듣고 있죠. 귀가 밝거든. 내 귀를 인간들의 귀가 같다고 생각한다. 이러면서. 아 진짜. 그래서 그 당시에 내 같은 반 친구 중에 귀가 좀 쫑긋한 놈 있었는데 피콜로라고. 너 아직 너 고향이 나메크 아니냐고. 너 쩍인 내 들리냐고 이러면서. 예, 그러고 나서 이제 셀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제 셀이라는 게 사실 이제 예전 이 드래곤볼 소년편에서 소년기에서 이제 레드리본 군이랑 싸우게 되죠. 아, 그렇죠. 이 레드리본 군에서 처음으로 나오게 된 인조인간이 나오게 돼요. 프랑켄슈타인이랑 똑같이 생긴 개로가 만든. 8호. 네, 8호. 네, 걔가 8호인데 인조인간 8호. 걔 이제 머리가 없는데 막 로켓 펀치 같은 거 막 쏘고. 그렇죠. 예. 그런 애인데 이제 걔가 아직도 남아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갑자기 여태까지 너희의 전투를 모두 다 초소형 카메라로 지켜보고 있었다. 그러면서 너희의 유전자를 다 합쳐서 그걸로 만든 게 셀이고. 이게 민간인 사찰이네. 예, 그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두 명의 인조인간 17호, 18호죠. 18호는 남자고 17호가 여자일 거예요, 아마. 아니요. 17호가 남자, 18호가 여자예요. 저도 지금 이게 맨날 헷갈려요. 네, 18호가 여자 18호 맞아요. 맞아요. 네. 하여튼 그래가지고 그 두 명이 나타나게 될 테니. 아직 남녀가 나타나게 될 테니. 네. 그러면서 이제 트랭크스가 이제 심장병 드립을 칩니다. 오공이 세상이 너무 평화로운데 손오공이 심장병으로 죽게 된다 그래요. 근데 그렇죠. 여기서 손오공을 살리지 못하게 된 이유는 뭐라고요? 이거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게 그 얘기를 해요. 나메크 성에서 그 드래곤을 불러오면서 사람을 살리는 조건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자연산 못 살린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야. 야, 나 소름 돋았어. 저도 이게 어. 어렸을 때 볼 때는 그냥 막 넘기니까 몰랐는데 나이를 먹고 보니까 이 스토리가 복선이 진짜. 복선도 있고 이 돌려막기가 쩝니다 완전히. 뭐라 해야 되지? 거의 이 스토리 돌려막기가 능력이 대단해요. 아니, 우리 인생이 그렇잖아요. 자연산은 아무도 못 막죠. 인간이 늙는 건 못 막잖아요. 그러면서 심장병 바이러스를 주게 되죠. 아. 그 바이러스의 백신을 주게 되고 그렇죠. 그 백신을 가지고 나중에 심장병이 발병했을 때 줘라.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자기는 다시 미래로 가야 된다고.
그리고 이제 이 사실을 모두 다 알렸으니 그걸 처리하고 난 미래로 가서 다시 우리 지구를 지키겠다. 뭐 이러면서 다시 한 번 더 올 건데 오려면 충전이 필요하다. 이 충전이 또 몇 년이 걸린다. 이게 뭐 2년인지 3년인지 뭐 걸린다고 그래놓고 이제 애들한테 또 준비를 시키죠. 또 그 다음에 그 후로부터 3년 후. 뭐 이런 식으로. 갑자기 이제 레드리본 군의 그 인조인간인 걔네가 이제 처음에 나타나요. 처음에 이제 20호랑 19호가 나타나요. 그렇죠. 예. 뚱땡이랑 19호 같은 팔배랑. 경우는 흡수형. 네. 그래서 상대방의 기를 흡수하게 되는 그런 형태고 20호는 이제 자기 자신이죠. 닥터 게로. 네. 이 닥터 게로의 이름의 그 얘기는 아시나요? 개로. 뭐 게로가 오바이트? 밝히다라는 한문이 있는데 그 한문을 풀다 보면 이게 게로라는 게 나온대요. 네, 뭐 그래서 이제 걔가 밝히다 뭐 그런 거라고 하더라고요. 사실을 밝혀내다 뭐 이런 쪽의 이름이라고 아니요, 하더라고요. 일본어로 게로가 오바이트거든요. 나도 그래서 아직 그렇게 믿고 있었는데. 오바이트라는 놈이라서 오바이트라고 했나? 생긴 게 토쏠리게 생겼잖아. 역하게 생겼어.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 걔네가 이제 나타나게 되고 걔네랑 싸우게 되는데 그러고 나서 트랭크스가 나타났는데 트랭크스가 갑자기 이상한 얘기를 해요. 내가 아는 미래랑 틀리다. 그렇지. 달라진다. 내가 아는 인조인간이랑 생긴 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죠. 더 그러면서 세고. 예, 그러면서 평행 차원 같은 이제 개념이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패러렐 월드죠. 예, 패러렐 월드가 갑자기 나타나게 되면서 너가 아는 미래와 여기의 미래는 달라지게 된다. 이렇게 되면서 이제 갑자기 막 난해한 얘기가 막 나와요. 난 지금도 그게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 지금. 소년들 중에 뭐 이해한 소년이 몇이나 될까요? 저도 다시 보니까 이해가 되지. 그때는 그냥 그렇게 얼물쩍 넘어가게 됐더라고요. 그냥 머리 아픈 거는 우선 제끼고. 그래서 이제- 그 세상이, 그 책을 보니까는 세상이 4개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패러렐 월드가. 예, 맞습니다. 네. 그건 이제 설정 부분에서 얘기를 할 건데, 연호가 뭐 에이지 같은 게 사용돼요. 잠깐 연호를 얘기를 하자면 처음에 50하고 부르마가 만난 게 에이지 749거든요. 네. 그러면서 원작 종료 시까지 784가 됩니다. 그래서 이 에이지가 사용되는 건 인조인간 셀편에서 트랭크스의 대사 이때 처음 나와요. 그래서 우주에는 지구 위에도 뭐 인간형의 지적 생명체가 사는 생성들이 많이 있고, 그러니까 쌓여있는 남해급별도 있고 뭐 이런 거고, 우주는 동서남북 다구역으로 나뉘어서 은하로 구분되고, 뭐 지구는 북은하에 위치하고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건데, 장담하는데 처음에 조사명생 이런 거 생각 안 했어. 그래서 나중에 하다 보니까 하게 된 거겠죠. 판이 너무 커졌거든. 그래가지고 20호랑 19호가 이제 막 세계를 지배하려고 그러는데, 걔네가 알고 보니까 닥터 게로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강한 거죠. 그래서 17호랑 18호를 다시 부활을 시키려고 해요. 그러면서 걔네를 다룰 수 있는 리모컨이 있는데, 이 리모컨을 17호, 18호가 부수게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는 맞아. 발로 부셔, 발로. 예, 그 다음에 19호 발로 부셔요. 아니, 이게 발로 부시는 가볍게 장면이 되게 파괴가 많아. 돼. 되게 다 가벼운 기계들이. 아니, 그리고 클리링이 18호 정지시키는 리모컨도 발로 부시잖아요. 아니, 되게 네. 정밀한 기계일수록 정말 우리가 한때 그런 얘기 했잖아요. 왜 그런지 알겠다. 손으로 부시다 누를 수도 있으니까 이거 아닐까요? 그런 것도 있고. 옛날에 괴담이 있었어요. 디카랑 캠코더랑 합쳐져 있는 거 나올 때 둘이 합쳐져서 둘 다 기능이 개판이다. 이런 괴담이 있었거든요. 나는 그렇게 생각했지. 이게 너무 정밀한 기계여가지고 이 하드웨어적인 그 내구성은 없구나 얘가. 그래서 다 부실 수 있는 거야. 개나 소나. 아니, 뭐, 악력으로도 부실 수 있잖아요. 악력으로도. 그러니까요. 네. 그런 건 이해가 안 가요. 또 나중에 보면은 베지터가 트랭크스도 한번 발로 차죠. 그거 혹시 기억하세요? 막 갑자기 초사연으로 변신한 그 트랭크스에게 뭐야 너 초사연도 할 수 있어? 그러더니 나를 한 대라도 때리게 되면 어린이 대공에 데려가줘 봐. 그래가지고 트랭크스가 정말요 아빠 이러면서 막 때리려고 그러는데 결국 못 때려요. 그래가지고 막 트랭크스가 막 트랭크스 막 울어요. 그러니까 발로 차니까 울어요. 트랭크스가 그러니까 우니까 걔한테 데려가줄 테니 울지 마. 거기 아들한테까지 츤데레 짓을 하죠. 그것도 있잖아요. 그 기절시키는 거. 이 목 옆을 당수로 치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베지터가 언제였더라? 트랭크스랑 손오천을 동시에 기절시키는 장면이 있는데, 트랭크스한테는 당수로 목을 치는데, 손오천한테는 복부에 주먹으로 빡! 가격을 하는데, 애정의 이게 차이죠. 남의 애와 자기의 차이가 여기서 나오는 거죠. 알고 보니 가부장적인 굉장히 그런 거죠. 한국적 아버지였던 네. 거죠. 이거 뭐가 이쁘다고. 애도, 사가지 없는. 그러니까 애도 싫지만 애비도 싫어하잖아요. 근데 알고 보면 부르마랑 베지터는 실제 결혼식을 올리진 않았다 그래요. 왜냐면 부르마의 성격이 이미 소년기에서 너무나 많은 이런 막 별별 짓거리 다 하잖아요. 막 피라고 성에 막 쳐들어갔다가 막 레드리본군 만나고 막 고생을 해서 남해크성도 가고. 남해크성도 막 가고 막 쌓여있는 뻔히 아니까 야 나 니랑 결혼 못하겠다. 사실은 그냥 내가 네 애는 놔줄게. 어차피 나 돈도 많아. 뭐 이런 개념인 것 같아요. 상속은 받을 수 있어. 그러니까. 사실혼이라. 어쩌면 신고도 안 했을 것 같아. 그런 얘기를 또 나중에 하게 됩니다. 신고할 수가 없지. 외국인도 아니고 우주인인데. 주민등록번호가 불법 체류자 없어. 아니야, 불법 체류자. 그래가지고 이제
그 17호, 18호랑 싸우고 있는데 이제 셀이 나타나게 되고 이 셀의 목적은 완전체가 되는 거죠. 완전체가 되는 조건은 17호와 18호를 흡수한다. 왜냐면 걔가 꼬리가 달려있는데 그 꼬리가 주사기 같은 모양인데 갑자기 막 넓어져요. 그러면서 몸을 전체를 이렇게 꽉 이러면서 오, 흡수를 하게 되죠. 무서워, 완전. 그런데 이제 처음으로 아마 그 남자인 18호? 17호. 남자인 17호가 네. 먼저 흡수를 당하게 되죠. 네. 근데 이제 17호가 흡수를 당하고 18호가 흡수를 당하게 되는데 여기서도 약간 그 크리링이 약간 여기서부터 이 연민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18호 좋아하잖아. 러브라인. 뭔가 좀 이쁘다 막 이런 이런 얘기를 살살 하게 돼요. 숨겨왔던 그, 날. 그리고 18호가 클링한테 뽀뽀 한번 하잖아요. 네, 네. 신데레처럼 약간. 그래가지고 크리링 같은 경우에는 참 여기서도 러브라인을 또 만들어내게 되죠. 코가 없어도 연애할 수 있다고. 네. 숨은 어떻게 쉴까요? 거칠게 입으로. 입으로. 예, 그러고 나서 이제 셀이 셀 게임이라는 걸 하게 돼요. 아. 이 셀 게임은 이 천하제일 무술대의 그 장판을 셀이 그냥 만들어냅니다. 기계 빡. 그래서 만들고 나서 이제 막 다들 싸우는데 이제 여기서 막 갈 때까지 가요. 막 다 막 죽고 막 힘들고 막 선두를 먹네 마네 막 이러면서 막 진짜 힘들게 싸웁니다. 이때 이 싸우는 부분만 엄청 오래 나와요. 아. 근데 좀 재미가 있어요. 그냥 한 명씩 한 명씩 쓰러져 가면서 이번엔 내가 잠깐 천진반이 나타나서 한 3분, 한 1, 2분 정도 잠깐 기공포 좀 쐈다가 막 그런 막 개드립을 막 쳐가면서 다들 죽어가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소노반이 이제 아까도 말했다시피 16호의 자살. 16호 얘기를 안 했네요. 16호는 원래는 안 꺼내려고 그랬어요. 원래 16호가 최강의 파워를 지녔자. 막 그러면서 닥터 게로가 안 풀려고 그랬는데 결국에 풀게 돼요. 하지만 16호는 전투에 참가를 안 하고 자꾸 먼 산을 막 쳐다보죠. 자연이 아름다워. 평화주의죠, 평화주의. 네, 알고 완벽하게 만들었는데 그런 감성 부분을 제어하지 못했다는. 새와 자연을 사랑한다고. 네. 환경운동가네, 환경. 근데 또 재밌는 건 셀이 처음 등장했을 때는 막 인간들을 다 흡수해버려요. 그래서 그 피를 빼고 쪽쪽 빨아먹는 맞아. 거죠. 그 저번 화에 이야기하셨던 파란 유지가. 아, 그렇죠. 예, 피를 다 빼고 그 껍데기만 남겨서 막 사람들을 먹고 그러고 나서 이제 결국 완전체 셀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완전체 셀은 일단 생김새부터 다릅니다. 뭔가 괴물 같지가 않아요. 짱 멋있죠. 멋있잖아요. 잘생겼어. 네. 그게 또 이유가 뭐냐면 걔네 유전자를 막 다 가져가잖아요. 베지터 유전자, 쌓여있는 유전자를 막 가져갔다. 막 이런 얘기를 막 하게 되죠. 그래서 거기서 다 못생긴 유전자를 버린 건가? 배출하는 거지. 클린 유전자 이거 버려버리고 야지로바의 유전자 버려버리고. 그리고 이 시점에서 50이 새로운 엄청난 기술을 습득하게 됩니다. 모든 아이들의 꿈과 희망. 순간이동. 그거는 순간이동은 내가 알기로는 그 프리더랑 예, 싸우고 나서 우주에서 돌아왔을 네. 때 갑자기 엄청 막 뭐라 해야 되지? 막 이미 몸이 다 만신창이가 돼 있어요. 네. 그러면서 무슨 이상한 별에서 순간이동 기술을 배웠다고. 네. 그래서 이 순간이동을 이용을 해서 셀을 물리친 줄 알았으나 뒤통수를 맞게 되죠. 여기서 이제 모든 아이들이 다 이제 멘붕을 겪게 됩니다. 근데 나는 정말 이제는 끝나겠지. 근데 남은 거는 뭐지? 내 옆에 있는 이건 뭐지? 그렇죠. 다리? 거기서 다들 정말 놀라게 되죠. 그게 되게 징그럽지 않아요? 그게 맞아요. 이제 이렇게 그 울컥울컥 음. 이렇게 하면서 파편을 살아나는. 조금 남겼는데 그 파편에서 막 그런 드립이 갑자기 나타나죠. 그 설명되는 텍스트 박스 같은 게 나오죠. 거기서 사이어인의 피를 받은 셀은 언제나 위기 상황에 처해 있어도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다면 다시 원래 몸으로 돌아올 수 있다. 왜냐면 그러면서 핵이 살았기 그렇죠, 때문에. 핵이 살았기 때문에 뭐 그런 드립을 치면서 갑자기 셀이 하하하 다시 나타나게 돼요. 더 세지고 막. 거기서 또 분노한 오반이 결국 셀을 물리치게 됩니다. 그렇죠. 한 손 에너지 파로 자, 이제 그 다음은 마인부 편 이야기인데 한번 끊고 가야 될 것 네, 같아요. 네. 우리 늘 인생은 예측불허라고. 그러니까. 저도 세 편을 할 줄 몰랐어요. 예. 네. 셀 편으로 끝날 줄 알았으나 계속했던 것처럼 우리도 여기서 끝날 줄 알았으나 한 번 끝날 더 줄 알았지. 네. 한번 끊고 나서 다음 주에 드래곤볼 전문가이자 팟캐스트 레트로박스 네. 90년대 게임 추억팔이를 하고 있는 민님과 민입니다. 함께 한 번 더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주에 뵐게요.